미국 공화당 쪽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워낙 지금 지지율이 높아서 대통령 후보로는 이론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완전히 잡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트럼프가 이렇게 앞섬에 따라서 지금 바이든은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누가 윤곽으로 나타날까요? 사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거는 아니었죠. 냉정하게 보면은 팬데믹이 오면서 민주당의 2020년 경선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스탑됐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흑인 표들이 바이든을 집단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1등을 했어요. 예. 그렇게 되고 나왔는데 민주당 내의 경선이 어떻게 전선이 만들어졌나 하면은 중도와 진보로 나눠졌어요. 에이미 클로부셔라든지 부티지지라든지 바이든이라든지 이런 좀 중도적인 민주당의 주류라고 클린턴 패밀리가 만들어 민주당 주류의 중도가 있었을 때에 치고 올라간 게 오바마 쪽에 바람을 갖고 치고 올라간 게 버니 샌더스하고 리사 워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진보 그룹들이 이니셔티브를 잡았는데 이렇게 나가니까 에이미 클로부셔라든지 부티지지라든지 제일 빨리 나와서 바이든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등 하니까 바이든을 엔돌스 해버리니까 4등, 5등이 1등을 해나가고 있던 버니 샌더스를 이겨가지고 나왔죠. 그래도 민주당은 여기가 세기 때문에 바이든이 집권한 다음에 모든 팔리시는, 모든 아젠다는 진보에서 만드는 게 들어가가지고 뉴딜이니 그린 뉴딜 나오고서 버니 샌더스가 되게 세리스파이 할 정도로 이걸 하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때서부터 염려가 DNC 민주당 안에서는 야 이게 현직이 또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공화당이 뺏기면 이게 또 안 되는데 이런 게 나올 때 바이든 후보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다 나왔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애시안 블랙을 배려한다고 표심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를 러닝메이트로 잡았잖아요. 근데 카멜라 해리스는 어떻게 보면은 부통령의 가장 초점은 대통령 유고 시에 바로 자동 승계인데 그 사람의 리더십이 미국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팬데믹 때 해나가면서 너무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는 이런 그 인종적 스트레이트지가 중요하니까 다양성이 함유되어 있는 카멜라 해리스를 블랙 인디언입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자 고령, 그 다음에 이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능력 문제, 그리고서 이 노선 문제, 그 다음에 부통령 문제, 이게 다 리스크였었어요. 2020년. 그런데 미국에서는 1920년 중반 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민주당이면서 4번을 합니다. 현직이 한다 그러면 말릴 사람이 없어요. 당 안에서는.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당을 다 먹여 살리고 다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또 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일찌감치 하질 않으니까 현직이 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의 마지막 4번째 나왔을 때 저 대통령이 되면은 휠체어에 의존하는 거 보니까 된 지 한 달 만에 죽는다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도 못 말렸어. 그러니까 4번째 선거 나올 때 민주당 지도부가 모여가지고 부통령을 바꿉니다. 그래서 마지막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는 트루먼이야.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대통령 한 분이 부통령이다가 대통령 승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래도 현직이 대통령이 되면 말릴 수는 없고, 여기서 보면은 요즘에 와서는 이 건강 고령 문제 때문에 대통령 전용 헬기에 계단을 바꿨어요. 층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 실수할까봐. 아, 그래요? 이게 좌불안석이죠.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 얘기를 못 하다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9월 중순에 지지율 나왔을 때 워싱턴 포스트의 이그나티스라는 아주 명 칼럼니스트가 바이든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조금 꺼냈던 거예요. 그러다 요번에 이제 데이비드 엑셀로드가 꺼내가지고서 이게 조금씩 확산될 거란 그 전망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한 3일 내에 바이든 후보론에 관해 가지고 되게 많이 기사가 나왔어요. 여론이. 그러니까 아직 모릅니다. 바이든이 갖고 있는 후보로서의 리스크나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가 꽤 큽니다. 바이든은 공화당의 후보가 트럼프로 할 때는 트럼프랑 양자 대결 지지율은 바이든을 따를 사람이 민주당에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아닌 다른 후보들이 니키 헤일리나 론 드산티스라든지 이게 나오면 바이든이 다 져요. 트럼프가 나오고서 그 민주당에 그래도 후보군으로 나오는 후보들이 나와서 가상 대결하면은 여기서 트럼프한테 이 사람들이 다 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범반 트럼프 후보로서는 결집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을 갖고 가야 되지 않냐. 이게 지금 1년 놔두고서 그 양 진영 안에의 고민들입니다. 미국에 계신 코리안 아메리칸 말고 한국에 계신 분들, 한국의 어떤 국익 측면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저는 바이든이 한미 관계나 한국의 분단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제 설명은 사실 2018년 평창 올림픽으로부터 시작된 북미 간의 북미 간의 일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왔잖아요.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 지도자하고 만나는 일이 나오고. 네. 사실 이럴 때 트럼프 정치라는 걸 놓고 아주 탑 컨설턴트들은 그 당시에 북미 관계를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만 유익하면은 그게 어떻든 간에 트럼프는 다 그냥 내 프렌드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한미 관계나 한반도나 아시아 지형에서 한국의 이 커가는 국력을 놓고 볼 때는 이게 유리한가, 이런 측면에서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봐야지, 한국의 정치공학적으로 봐가지고서는 또 다른 너무나 큰 리스크가 온다. 이게 이제 워싱턴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한미 동맹보다는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하게 본다, 이런. 트럼프에겐 동맹이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미국에 대해서 그때서부터 시작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이제 정치 외교 안보 쪽으로 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경제 통상 부분으로 본다면 마찬가지신가요? 요즘엔 뭐 무역도 자꾸 이제 울타리가 없어져 나가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세계 경제를 다 빅테크들이 주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안보보다 통상을 놓고 볼 때는 훨씬 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봅니다. 2019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1년 반 정도 이상 임기를 놔두고 있을 때, 그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가 그 밥 라이트하우저라고 레이건 대통령 때의 밑판을 깔았습니다. 그때도 아메리카 퍼스트였어요. 레이건 때도. 그때 무역 대표, 부대표를 한 사람이에요. 지금 거의 80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밥 라이트하우저가 트럼프 때 무역 대표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이를 갈면서 하려고 그랬던 게 나프타를 바꾸는 겁니다. 나프타는 클린턴이 한 거예요.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서 북미주 자유무역 협정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망가졌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기축통화국으로서 전 세계를 든든하게 지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가는데, 이걸 잘못했다라는 거에 가장 소신 있게 핏대를 내세웠던 게 밥 라이트하우저예요. 이 사람이 무역 대표를 하면서 나프타를 무력화시키면서 다시 리니고세이트를 합니다. US,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 이거가 2019년도가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예요. 그때 하원에 표결을 붙였는데 하원 의원 93%가 동의를 했어요.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거는 시큐리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것 때문에 미국이 휘둘려요. 제조업, 관세, 가트라는 거는 잘 방어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WTO 가입시켰잖아요. 그때 클린턴이나 바이든은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줬는데, 이게 WTO에 들어오면서 이 미국 주도의 국제무역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고 중국이 들어왔다. 그래서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세계 제조업을 중국으로 다 끌어들이고, 이걸 모르면서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다 팬데믹 때 미국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사람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마스크가 제일 없어서,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병상이 없어서, 간호원 의사들 가운이 없어서,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제일 많이 죽었어요. 어디서 다 갖고 있어. 보니까 생산은 다 중국에서 하는 거야. 생산은 다 전 세계 중국 영향력에 있는 공장에서 하는, 이걸 안 주니까 미국이 그냥 이게 그때서부터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핫 이슈죠. 저는 통상에 있어서는 훨씬 더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거의 마찬가지라는 그런 막아죠. 말씀을 예. 미국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려면은 통상 문제는 훨씬 더 미국이 빡빡하게 나갈 거다.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거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든.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통상에 관련해서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훨씬 더 하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리허설까지 해나가면서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그때가 됐다. 1년 앞서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좀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바이든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떠신지. 옛날에 얘기하던 냉전의 구조 같지는 않지만은 이제 소콜드 요즘에 이제 신냉전 질서가 아니냐 국제사회가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게 지금 상황의 국제사회라고 봅니다. 김정은 북한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왜냐하면은 트럼프 리더십은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미국이랑 관계 개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뭔가 통로를 틀려 그러는 거를 아직 북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진짜 그랬었고 저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하면서 이제 남북미 관계 안에 들어가서 볼 때는 북은 분명한 입장이었습니다. 예. 중국에 우리가 휘하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바이든의 외교 정책 기전은 포스트 외교를 하잖아요. 전 세계 중국을 찍고서 중국과 미국 전선 속에서 중국을 규제하는 영향력을 가지고서 내 편 네 편 가려고 그래서 좋은 말로 동맹을 규합해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한다. 이게 코스트를 줄이는 거다. 이게 이제 바이든, 토니 블링컨이나 뭐 제이크 설리반 이 클린턴 때 만들어놨던 이 외교 정책인데 피보트 아시아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거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다 1대1입니다. 예. 미국이 재미있을 거는 개입을 해가지고서 미국 유익하게 하고 통상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건 금방 푸틴 편을 들면서 전쟁을 종식시킬 가능성도 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편을 그냥 강하게 들어버려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내 있을 땐 봐라 이런 전쟁 없었는데 바이든은 게 전쟁 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쉽게 그 아젠다 47에 들어가면요 봐라 나 때 전쟁 일어났냐 왜 이러느냐 너 바이든이 어쩌면 군인도 보낼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죠. 이런 거 놓고 볼 때 북의 입장에서는 바랄지 모르지만은 결국엔 한국은 2차 대전 후에 일어난 한국 전쟁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힘에 의존해서 정치 시스템도 경제도 발전했기 때문에 정말 토탈리 보면은 미국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진짜 큽니다. 예. 그런 한국의 처지를 놓고 볼 때에 그래주얼리 안정된 관계가 가는 거가 좋지 않냐라고 놓고 볼 때에는 굉장히 트럼프가 되면은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이제 흥미로운 정치 얘기 여러분도 함께 즐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촬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